90년대부터 침체된 신발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신발 산업의 현장 심층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책 개발과 이용 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본격 가동됩니다. 부산시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조례에 따라 모든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으로 유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올해 부산의 고령 인구 비중이 17.5%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3년 뒤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90년대부터 침체된 신발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공장에서 현재는 규모는 작아졌지만 기술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신발 산업을 살리기 위한 현장,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화, 사마고무, 진양, 국제상사. 지금은 사라졌거나 명맥만 남아있는 기업들로 한때 국내 신발 산업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7, 80년대 신발 산업 전성기와 더불어 성장했는데 모두 부산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부산은 명실상부한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관련 종사자만 수십만 명이 넘었지만 주문량을 맞추기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말지 한 10만 되지. 부산 진구에 공장 다니는 사람은 실제로 이 물량이 다 못 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출항 쉬고 이래도. 한때 국내 경제를 이끌었던 신발 산업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마다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지나간 호황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발 산업 쇠퇴 이후 부산은 과거 대형 제조사 위주에서 중소기업들로 재편됐습니다. 당시 신발 산업 중심지였던 부산 진구 일대에는 현재 소규모 신발 공장들이 집적돼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형 소공인들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자체 브랜드 육성은 물론 디자인,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신발을 만들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렇듯 어렵게 명맥만을 이어온 소공인들에게도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의대학교와 중소기업청이 산학협력을 통해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취재진이 찾은 센터에서는 브랜드 개발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하나 딱 줌으로써 하나의 뭐 신발 디자인이 또 될 수도 있고. 센터와 연결된 전문가들만 수십여 명에 이릅니다. 디자인과 경영, 회계, 대학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소공인들에게도 자신만의 상품, 브랜드 육성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의대 디자인과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좋죠. 신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새로 개발을 또 할 수도 있고. 일선 현장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부산 진구의 한 신발 관련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신발 모형을 만들어 납품하는 공장에는 7, 8명의 근로자들이 한창 작업 중입니다. 조명을 LED로 교체해 작업장은 한층 밝아졌고 비가 새던 천장도 수리되는 등 작업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작업 방식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신발을 만들던 것에서 벗어나 업체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소공인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신발 제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서로 디자인 같이 교류하면서 신제품 많이 만드는 이런 과정을
서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더 많다는 거죠. 소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계와 경영, 특허 출원과 같은 행정 분야입니다. 잘못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대부분 돈을 주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왔지만 현재는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의 경우 수년간 공을 들여 만든 제품이 한순간에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소공인들에겐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변리사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이제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는 아주 이제 좀 빠르게 손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여 켤레의 다양한 신발들이 진열된 매장. 이곳에 진열 중인 신발들은 지역 소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것들입니다. 실제 신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할 곳도 바이어를 만날 장소도 마땅치 않은 소공인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공인이 디자인한 시제품은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제작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지만 센터에서는 일주일이면 완제품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지원들로 인해 소공인들의 기업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부산 진구 지역 소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형 소공인의 이 뭐라고 해 집적지라는 이 범주를 조금 더 깨워서 뭐 광역권으로 해준다거나 또는 정말 힘드신 분들 다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신발 관련 스타트업 채용이 진행 중인 부산 신발 융합 허브 센터 로비. 정장을 입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긴장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돼 젊은 층들이 외면하는 상황에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지금은 햇병아리지만 이들의 성장과 함께 부산의 신발 산업도 세계 정상에 우뚝 설 것입니다. 부산 특색이 있는 신발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부산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산 신발하면 이제 부산이 유명한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발 산업 활성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젊은 층의 외면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 산업 구조는 연구 개발로 바뀌고 있지만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에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 신발 스타트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관련 교육 과정까지 개설했습니다. 젊고 감각적인 인재들이 청년 인재들이 유입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스피드 팩토리 뭐 그런 기술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온몸에 센서를 붙인 남성이 움직이자 화면에도 그대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4대의 카메라가 MRI처럼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신을 신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은 물론 신체에 미치는 충격까지 수치로 측정됩니다. 부산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구축된 신발성능평가센터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기계는 러닝머신 같지만 새롭게 개발된 신발의 기능과 내구성 등을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예산으로 구축된 센터에서는 러닝화부터 각종 스포츠, 등산화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와 환경이 구축돼 있습니다. 올해 9월 본격 가동을 시작한 센터는 현재 한국 제품 인정을 신청했는데 인정을 받으면 국제 품질 인증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첨단화된 시설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신발은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활발한 해외 마케팅 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내 신발 산업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베트남에까지 신발을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역단체 목으로 여겨졌던 신발산업 활성화에 기초자치단체도 나섰습니다. 부산 진구는 신발산업진흥센터와 협력해 신발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을 알리고 지역의 명소를 만드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학계,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암울하기만 했던 신발 산업도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과 함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R&D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R&D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신발 산업을 R&D에 집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각종 지원과 정책 도입으로 재도약을 시작한 부산 신발 산업. 과거 생산기지에서 신발을 창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메이드 인 부산 신발이 세계를 누빌 날도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자동차보다 부담이 적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는 간편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1인용 이동수단들이 인기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광역시 최초로 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돼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을 안수민 기자가 조례 돋보기에서 짚어봤습니다. 킥보드가 자동차에 깔리고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다치기도 합니다. 5년 전 3,500대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규모는 어느새 20배 이상 성장한 상황. 하지만 이용자들을 지켜줘야 할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현행법은 속도나 안전장비가 허술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몰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선 불법을 조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5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도 급증했습니다. 요즘은 공유업체들이 늘면서 도시 곳곳에서 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이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을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부산시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법적인 그런 장치들이 좀 미비한 상태예요. 2017년부터 이제 법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도 부산시에서 좀 챙겨보자.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고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도 제시돼 이용 환경을 바꾸는 데 더해 안전 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조항입니다. 공모 등을 통해 안전사업 필요성이 큰 지역을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대책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와 기초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용 현황과 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공간 개선 등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데 따른 한계도 있습니다. 법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개정을 해나가서 좀 더 튼튼하게 이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이용 안전이랑 활성화가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상황이랑 이제 시기를 봐서 또 새로운 조례를 또 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정책에 전에 없던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시키는 계기이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는 2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의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가 주최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 부산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17일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흰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세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시각장애인 가요제 등이 펼쳐져 시각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CG헬로는 지난 2014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지원 스마트 TV 이어드림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I 스피커 90대를 기증했습니다. 흰지팡이 행사의 날은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10월 15일인데 우리 회원님들이 1년 중에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어디에서 만나도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분들의 복지 향상과 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CG헬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지역 공사립 유치원들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2020학년도 유아 모집을 시작합니다. 처음 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와 추첨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제정된 부산시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 지역 모든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를 통해 유아 모집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11월 1일부터 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뒤 희망 순위로 모두 3곳에 지원하면 되며 컴퓨터 활용이 어려울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며 추첨 결과는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7.5%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대구가 15.1%, 서울 14.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산은 3년 뒤인 2022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8일 오전 7시 30분 부산 정책포럼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후 6시 30분 소소한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3시 부동산 중개업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9시 40분 어르신 우리말 겨루기에 참석합니다. (10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18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0도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비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경남은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안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맑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